자, 그럼 다음 예제로 성적 처리 및 석차 처리 예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성적하고 석차 처리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해서 반 성적, 그러니까 평균하고 총점하고 이런 거 나타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석차로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거 처리하는 건데, 이 석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소팅 방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버블 소트인지 퀵 소트인지 그러한 방법들을 미리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퀵소트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정도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exam 언더바 11번 예제 작성할 거고요. 자, 입출력 있습니다. 자바점, 아이오점 모든 것. 자, 버퍼더 리더 이름 같은 거 입력받을 때 문자열 입력받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물론 점수 입력 받을 때도 버퍼더 리더가 필요하겠죠. 자, 다 만들어 두셨으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뭐 이렇게 총점 평균까지 내는 거 한번 해보셨으니까 학점은 따로 내지 않을 거고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다가 총점 평균 그리고 석차 정도 구하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름을 저장하는데 몇 명에 대해서 처리를 할지 이거 이번에는 매개 변수 한번 이용해 볼까요? 매개 변수 if 만약에 ar.length가 어떻다라면 ar.length가 1과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인원수 자릿수가 안 들어왔다라면 그 얘기였죠. 요거 앞에서 한번 해봤죠? 그렇더라면 system.out.print line usage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셔서 java exam 언더바 11 하셔서 인원수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걸 인원수로 활용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system.exit 이렇지 않다면 종료를 시켜버리겠다 라는 뜻이고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라면 인티저 인원이라는 숫자에다가는 intiger.parseInt 실행을 시키셔서 AR의 0번째에 들어온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인원수에 따라서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이러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스트링 배열 하나 만들어서 name은 하셔서 이 부분에다가 new string 몇 개의 공간요? 인원수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고 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서 인티저 배열 KOR의 공간도 몇 개를 만드셔야 될까요? 인티저 인원수만큼 만드셔야 될 거고 또한 더 인티저 배열 ENG 공간도 new 인티저 인원수의 공간만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MATH의 공간도 new 인티저 인원수의 공간만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총점 저장할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 인원수만큼 만들어야 될 거고 다음에 평균을 저장할 공간도 인원수만큼 생성을 시켜야 될 거고요. 다음 석차 저장할 공간도 RANK, 랭크라고 해서 인티저, 인원수만큼을 생성을 시켜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인원수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요거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배우실 것이 다차원 배열이잖아요. 다차원 배열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KOR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KOR을 인티저 배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KOR, ENG, MATH, TOT, AVG, 랭크 전부 다 이거 뭡니까 위에? AVG는 인티저보다는 플로트가 낫겠죠. 자, 이렇게 선을 내두시고요. 자, 이런 거 다 보시면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인티저죠. 이러한 경우에는 또다시 여기에 배열을 한 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차원 배열인데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또 요 유사한 예제를 하나 더 작성할 테니까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더라면 이제 입력받고 계산하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입력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름은 i번째 사람 이름은 하고 물을 거고요. name의 i번째에다가 무엇을 인점 리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받고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을 받아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system.out.print i번째 사람의 국어는 해서 KOR에다가
integer.parseInt.readLine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공간만 다르게요. eng. 다음에 math. 자, 이러한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OT의 공간에다가 세 개의 값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KOR의 i번째 더하기 ENG의 i번째 더하기 MATH의 i번째 하시면 TOT. 다음에 AVG의 i번째에다가는 TOT의 i번째 나누기 3.0F. 플로트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3.0F. 요거 주의하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폼을 돌면서 다 입력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 한 가지 계산이 안 되었죠. 뭐가 계산 안 되었냐면 랭크가 계산 안 되었습니다. 랭크. 등수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등수는 뭐에 따라서 갈려지냐면, 요 TOT의 공간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등수가 갈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등수가 0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동점자 순위를 체킹하기 위해서, 랭크의 i번째의 값은 전부 다 1값으로 다 1등이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퀵소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소팅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적어놓고 사용을 해볼게요.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i라고 적었고요. 또 안에다가 인티저 j는 0에서부터 j가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j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게요. if 만약에 TOT의 i번째가 TOT의 j번째보다 작다면 그렇더라면 랭크의 i번째를 뿔뿔 시켜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등수 계산하는 법 다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조금 작게 해놓고 처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TOT가 3명이라고 치자고요. 한 명은 총점이 270점 나왔고 한 명은 총점이 250점 나왔고요. 한 명은 총점이 290점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등수가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등수 매겨놓기를 얘를 1등이라고 해놓고 얘도 1등이라고 해놨고 얘도 1등이라고 해놨죠. 그렇더라면 여기 포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포문이 바깥쪽에서 인원수만큼 도니까 3번 돈다는 얘기고 안쪽에서도 역시 3번 도는데 바깥쪽 한 번 돌 때 안쪽에 몇 번 돕니까? 3번 돈다는 얘기죠. 포문, 다중 포문요. 그러면 TOT의 i번째다 라고 하는 것은 TOT의 제일 처음에 0번째니까 0번째를 딱 고정시켜 놓고 안에 J를 3번 돌린다고요. 272, 270보다 작습니까? 라고 먼저 물었죠. 얘도 0이고 얘도 0일 테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270, 270보다 작습니까? 안 작습니다. 그럼 얘를 가만 냅둔다고요. 랭크의 i번째. 얘가 i번째잖아요. 그래서 0번째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만 냅두고. 다음에 272, 그 다음, J가 1뿔뿔 되니까 1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272, 25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작죠. 270이 더 큰 숫자잖아요. 그러면 또 if는 건너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요. 마지막 J가 뿔뿔 돼갖고 J가 2가 되면 272, 290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면 작죠. 그럼 여기 뿔뿔 랭크의 값을 뿔뿔 시켜라. 그럼 얘가 얼마 될까요?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안쪽에 이렇게 3번 다 돌았어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i가 뿔뿔 되니까 i는 1이 될 겁니다. 1이 되어버리면 이제 1인 상태에서 여기 또 j가 3번 돌겠죠. j가 3번 돌면서 0부터 250이 270보다 작습니까? 작죠. 그럼 뿔뿔 시켜라. 뿔뿔 시켰습니다. 다음에 250이 250보다 작습니까? 지금 이제 1번째, 1번째를 비교하니까 250보다 작습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작진 않죠. 그럼 냅두고. 다음에 252, 그 다음에 또 j 뿔뿔 되면 290보다 작습니까? 성이 작죠? 뿔뿔 시켜라. 뿔뿔. 이렇게 하면 3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놈, 이제 마지막으로 i 뿔뿔 되고 i가 2가 되면 요놈이 고정이 딱 되는 거고요. 고정돼 놓고 이번에는 292, 270보다 작습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요. 여기 j 0부터 시작하니까 292, 270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안 작죠. 그럼 가만 냅두고. 다음에 292, 250보다 작습니까? 안 작죠. 292, 40보다 작습니까? 안 작죠. 그러면 여기 밑에 등수 한번 보세요. 등수 보시면 1등, 2등, 3등.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만 살짝 바꿔서 퀵소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팅 다 되었으면 이제 결과값만 출력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자,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인원수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갖고 system.out.print 이름부터 차례차례 그냥 출력만 시킬까요? i번째 먼저 출력시키고 탭 거리만큼 이동시키고 탭 거리만큼 이동시키고 다음에 system.out.print KOR의 i번째 이제 국어 점수도 출력하고 탭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고요. 다음에
영어 점수도 출력을 시키고요. 다음에 수학 점수 출력시키고, 다음에 TOT, 다음 AVG. AVG 평균 나타낼 때는 소수점 이하 좀 처리할까요? 프린트 포맷 하셔서, 어, 0.3F 할까요? 0.2F. 그래서 플로트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평균, 여기까지, 콤마죠? 자, 하시고는 탭 거리만큼 이동시키려면, 여기에 탭. 자, 됐고, 마지막으로는 system.out.println. 등수를 출력하시면 되겠죠. rank, 랭크의 i번째. 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3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잘못 실행되었다 그러죠. 인원수 넣으라 그러죠. 매개 변수 우리 처리하기로 했었으니까. 자, 자바운드바 11번 예제를 실행하겠습니다. 인원수는 3명. 첫 번째 사람 이름 AAA, 국어는 100점, 90점, 80점. 두 번째 사람 BBB, 77점, 87점, 67점. 세 번째 사람 CCC, 90점, 100점, 90점. 하셔서 엔터키를 딱 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퍼센트가 빠졌군요. 실수를 해버렸네요. 자, 여기에 %.ef 이러한 식으로 서식을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3명에 대해서 AAA 100점, 90점, 80점, 다음에 BBB 67, 77, 78, 다음에 CCC 100점, 100점, 90점. 자, 하시게 되면 AA, BBB, CCC라는 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등수 1등, 2등, 3등. 평균도 총점도 비교해 보시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성적 처리 및 석차 처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역시 배열이 있어야지만 이러한 것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지. 이게 만약에 인원수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배열이면 코딩이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배웠던 배열 없이 사용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성적까지 처리하려고 한다면 너무 힘든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랜덤을 이용해서 야구 게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뜻인데요. 야구 게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숫자 3개를 친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게 야구 게임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친구 2명이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요. 한 명의 친구가 숫자 3개를 다 기억을 합니다. 0에서 9 사이에 중첩되지 않은 수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 3, 7을 기억했다고 가정합시다. 숫자 3개 기억했으면 이 친구가 숫자를 3개씩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면 첫 번째 자리하고 비교해보니까 안 같죠? 그러면 안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자리하고 비교하면 같죠? 그러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게 자릿수 두 번째 자리 자릿수도 같고 숫자도 같으면 그게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다음에 7하고 4하고는 안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외에는 1하고 같은 숫자가 여기 아무데도 없고 7하고 같은 숫자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3하고 3만 같은 자리 위치에 숫자가 같은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을 보고 원 스트라이크 노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가 요 숫자 중에 같은 위치 자리에 저 친구가 생각한 숫자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1, 6, 3 이렇게 불렀습니다. 1, 6, 3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 숫자 맞추려고 이렇게 불렀겠죠. 불렀으면 1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원 스트라이크죠. 3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딴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원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 뭐 이러한 식의 야구 게임이 될 텐데 어릴 때 많이 해보신 게임일 거고요. 만약에 이 게임 모르시면 주변에 아무 분이나 붙들고 야구 게임 한번 해보자고 물어보시면 웬만한 생각 한 10명 물어서 한 대여섯 명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컴퓨터가 이제 요 3개의 숫자를 기억해주고 우리가 3개의 숫자씩 대입을 해갖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컴퓨터가 요 숫자를 처리해서 원 스트라이크 원볼 뭐 노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몇 번 만에 맞추느냐 그걸 출력하는 예제가 바로 이 야구 게임 예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2번째 예제를 작성할 거고요. 12번째 예제에서 역시 마찬가지 입력 문구가 있기 때문에 IO 패키지를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는 만들어 놨고요. 컴퓨터가 기억할 숫자 3개의 공간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ew integer 3개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시켜서 넣을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자 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넣는 거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컴프라고 해놓고 우리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my라고 할까요? 우리가 적는 거 뭐라고 할까요? my라고 할까요? new integer 3개의 공간.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해두었는데, 컴퓨터가 3개의 숫자를 자동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이건 뒤에 API에서 배우실 겁니다. mass.random이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mass.random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나타내냐면, 0에서부터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은 숫자의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은 난수면 1은 절대 발생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면 이러한 숫자 가지고 어떻게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0에서 9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mass.random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에서 얼마 난수를 발생시킬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발생되는 난수는 최소수가 0이 발생되니까 0 곱하기 10 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수는 0이 나올 수 있고요. 얘보다 같거나 큰 x가 나오는데 최대 숫자는 얼마가 나올까요? 10이 나올까요? 10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은 수. 그래서 0부터 9. 얼마까지 나옵니다. 이거 더블 형태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다음에 10보다는 10은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니까 0부터 9. 얼마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를 어떻게 해주면 인티저로 형변환을 시켜주면 요 괄호 꼭 묶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 곱하기 연산보다 요 인티저 형변환 연산이 높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를 곱하기 먼저 하고 인티저로 변환시키는 거 안 하고 요 괄호를 빼버리게 되면 랜덤을 인티저로 형변환시키면 무조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은 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괄호 쳐주셔야 된다는 거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요 괄호가 바로 우선순위 1이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얼마보다 작은 동안 comp.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comp의 i번째 난수를 발생시켜 넣겠습니다. 인티저 mass.random 곱하기 10. 자,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난수를 발생시킬 때 3개가 발생되는데 3개가 중첩되지 않게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과 같이 놔두면 뭐 몇 번은 중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중첩이 될 경우가 생깁니다. 3개가 난수가 발생될 때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중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 앞에 있는 숫자든 얘 뒤에 있는 숫자든 얘랑 같은 숫자가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뭐 뒤에는 뭐 데이터가 안 생겼을 테니까 관계없고 얘 숫자만큼 중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j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j가 i보다 작은 숫자의 범위에서 뿔뿔 j 하시면서 중첩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if 만약에 컴프의 i번째가 방금 입력받은 그 데이터하고 뭐가 같니? 컴프의 j번째하고 같은 게 하나라도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불리언 값 하나 처리해 볼까요? 불리언 bool은 false 일단 같은 게 없다라고 해놓고요. 만약에 같은 게 있다라면 bool에다가 true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 만약에 이전에 발생된 데이터 중에 같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true가 될 겁니다. 만약에 true가 되면 난수를 다시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to 난수 발생의 시작 시점을 다시 적어주시고요. 우리 두알 배웠잖아요. 일단 입력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조건 처리하는 거. 그래서 bool이다 라고 하면 다시 시작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bool은 false로 시작해갖고 만약에 방금 0번째 위치 값을 입력받았으면 0번째는 조사할 게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리겠죠. false가 되어버리니까 1번째 거 입력받았을 때 1번째 게 0번째 거하고 똑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0번째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면 true가 되어갖고 다시금 1번째 거를 입력받아라 해서 그 1번째 거의 데이터를 계속 입력받아서 중첩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입력받은 데이터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거. 요 작업이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을 통해서 난수가 발생되는 거 되셨고요. 이렇게 다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사용자 보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맞춰라
라고 하면 되는데, 사용자가 얼마 만에 맞추는지 카운팅 할 수 있는 변수 공간 하나 만들고 while문 돌면서 다 맞추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사용자 보고 system.out.print 3개 숫자를 연속해서 입력하십시오. 3개 수를 연속적으로 입력해봐라 라고 물을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입력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my.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입력받겠습니다. 어디에다가 my의 i 번째에다가는 system.in.read 마이너스 얼마요? 48. 숫자의 형태로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3개 입력하면 엔터키를 칠 테니까 엔터키 치면 system.in.read 엔터키 값 처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system.in.read 라고 처리를 해 주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비교해 갖고 같은 게 몇 개인지를 알아내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같은 게 몇 개인지. 자, 같은 게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변수 여기다가 또 선언해 줄까요? integer ball strike 스트라이크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다음에 ball을 만들어 둡시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폼은 돌면서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my.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포문을 돌면서요. 무엇을 비교해 보시냐면 우리가 입력한 숫자하고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만약에 my의 세 번을 비교해 보니까 j의 0번째부터 j가 콤프에 들어있는 데이터만큼을 알아보면 되니까 뿔뿔 j 하셔갖고 if 만약에 my가 입력한 i번째의 데이터와 같은 게 있느냐, 뭐가 콤프의 j번째와 같은 게 있느냐 라고 물어갖고 같은 게 없으면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같은 게 없으면 일단 뭐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없으니까. 같은 게 만약에 있다라면 이 안에서는 또 하나 뭡니까? 위치까지 같으면 스트라이크이고 위치가 틀린데 같으면 볼입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i랑 j랑 같으냐, 위치가 같으냐, 그렇다면 strike 스트라이크를 뿔뿔 시킬 거고요. else라면 볼을 뿔뿔 시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제 폼은 돌면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다 뺑뺑 돌면서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처리 한번 마칠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카운트를 계속 증가를 시키는데 문제는 그럼 몇 번 만에 맞췄다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문제는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가 되면 3개 다 숫자가 다 맞추면 3 스트라이크죠. 그렇게 되면 빠져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if 만약에 strike 스트라이크가 3개와 같다 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하셔서 요 밑에다가 몇 번 만에 맞추셨습니다. system.out.println count 번 만에 맞추셨군요. 번째에 맞추셨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게임을 끝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로직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은 여러분들이 옆에 노트를 펴놓고 하나씩 하나씩 공간을 그려가면서 숫자 값을 대입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얘를 처리해 보시게 되면 실행을 시켰을 때 자, 수를 3개 연속적으로 입력하세요. 컴퓨터 속에는 이미 내용이 발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 발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단 뭐 다이렉트로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 요 밑에서 컴퓨터가 난수 발생한 것을 출력을 살짝 시켜 놓도록 할게요. 난수 발생되면 다이렉트로 출력을 시킬까요? 여기서 system.out.print 하셔서 comp 콤프의 i번째 거를 출력하겠다. 슬러시 탭 이러한 식으로요. 자, 출력을 시켜서 마지막에는 개행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는 지금 난수가 274라고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의 수를 연속으로 넣어볼게요. 1, 2, 3 이렇게 3개의 수를 넣고 엔터키를 딱 치면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이다 라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출력을 안 했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카운트가 한번 뿔뿔 될 때마다 system.out.println 하셔서 strike strike 다음에 볼 이렇게 출력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내용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246이 발생됐네요. 그다음에 1, 2, 3. 세 개의 숫자를 딱 넣으면 0 스트라이크 1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1하고 첫 번째 자리하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 스트라이크 없고 2하고 4하고 같지 않죠. 0 스트라이크. 세 번째도 같지 않으니까 0 스트라이크. 원볼. 볼은 2라는 숫자가 첫 번째나 세 번째에 있었죠. 그러니까 원볼이 되는 거고요. 다음 세 개 숫자 이번에는 2, 4, 6 해볼까요? 2, 3, 2, 6, 4 2, 6, 3 해볼게요. 2, 6, 3 하시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투 볼.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 되어버렸군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2, 4, 6. 4가 같다고 나왔죠. 자, 같은 숫자가 마이의 i번째 있고, 초기화를 안 시켰군요. 자, 이렇게 폼은 돌면서 각각 찾을 때마다 얘가 한번 돌 때마다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시켰어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쉽게 하는 방법은 요 변수 선언부를 잘라내어서 아까 원볼 되어 있었던 거에 계속 값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실수했으니까 요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매번 화일문 한번 돌 때마다 00으로 초기화되니까 이러면 정상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에러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15149 하시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노볼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다음에 749 해볼까요? 794 해볼게요. 794 라고 하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는 맞춰봅시다. 759 세 개를 맞춰보시게 되면 3 스트라이크 세 번째에 맞추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실행되는 예제가 야구 게임이다 라는 거고요. 이 야구 게임은 친구하고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원리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원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로직이 이제 난수 발생하는 로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숫자를 3개 입력받아서 그것이 스트라이크 쪽이냐 볼 쪽이냐 해서 if, else로 해서 값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원리도 괜찮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일 차원 배열. 제가 왜 단일 차원 배열의 예제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일단 배열에서는 가장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다차원 배열은 몇 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단일 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다차원 배열도 물론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단일 차원이 확 뚫려져 있으면 다차원 배열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중에 예제 많은 책이 있다든지 인터넷에 자바에 대한 예제가 많이 나와 있다면 그러한 예제들은 사보셔갖고 책을 구입하셔갖고 꼭 예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활용만 하신다면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투숙객 예제, 투숙객 관리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 이거는 호텔을 예를 들었을 때 호텔 1층짜리 호텔이라고 치자고요. 그때 1호방이 있고 2호방이 있고 다음에 3호방이 있고 등등등 방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10개의 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3호방에 손님이 투숙했어요. 근데 3호방에 손님이 나갔어요. 다음에 5호방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다음에 5호방에 손님이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손님이 왔다 갔다 그릴 때 현재 그 투숙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손님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현재 어떤 방에 무슨 손님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총 그 방의 개수에 대해서는 아까 초기화 매개변수 사용하는 거 있었죠? 도스에서 입력하는 거. 그 방식을 그대로 쓸 거고요. 예제를 작성해 보시게 되면 exam 언더바 13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자, 임포트부터 시켜줄 거고요. java.io 패키지 선언할 거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배열 throws io exception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에 버퍼 더 리더 문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당연하겠죠. 이는 new 버퍼 더 리더. 자, 이제 여기에서 input stream 리더죠. 자, 여기에서 이제 호텔의 방 수만큼 인원수의 그 숫자만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하나가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if 만약에 ar.length가 1과 같지 않다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system.out.println usage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java exam 언더바 13인 원수. 자, 보통 이렇게 usage 표시할 때는 out보다는 er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error인 것처럼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봐도 에러인 건 맞죠. 어떠한 의미에서든 실행이 안 되니까 에러겠죠.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두시고요. 자, 이제 호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숙객의 저 인원수를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넘버는 integer.parseInt ar의 0번째의 공간의 값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째의 값에 따라서 호텔 방의 수를 나타낼 필요 없이 인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링 배열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me은 하셔서 new string number에 만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while 무한 루프를 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system.out.print 1번은 투숙, 다음에 2번은 퇴실, 3번은 전체 보기, 4번은 종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 우리가 종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관계없겠네요. if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야 되겠네요. integer x에다가는 system.in.read -48 -48 하시게 되면 숫자값 하나 입력받을 거고요. system.in.read system.in.read 하시면 엔터키 값 처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x에 입력이 되기를 1이라는 값이 입력되었다. 그럼 투숙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투숙하겠다면 이제 몇 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까? 뭐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 처리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x가 2랑 같다 라고 하면 퇴실하겠다는 얘기니까 몇 번 방에서 퇴실하겠습니까? 이거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 퇴실하면 거기서 빼주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x가 3이랑 같다라면 이건 전체 보겠다 그런 뜻이고, else if 만약에 x가 4랑 같다면 system.err.println 잘못 입력이 아니죠. 얘는 퇴실이니까 종료하니까 system.exit 뭐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 주셔도 되겠죠. 자, 이러한 while문 같은 루프문에서 브레이크를 쓰시게 되면 if문의 블록을 제외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을 탈출한다 그랬죠. 탈출하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1, 2, 3, 4 이외에 나머지 숫자를 입력했다면 else라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까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system.out.println 잘못 입력. 자, 이것도 에러 계열이니까 err이라고 적어둘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다 갖춰졌고요. 이제 1번이라고 해서 투숙하겠다 라고 하면 뭐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system.out.print 몇 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integer a는 integer.parseInt 하셔서 int.readlin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방 번호가 뭐를 벗어나면 안 될까요? 저 방의 숫자보다 숫자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기는 받는데 일단 입력 받아봐라. 근데 만약에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아니면 while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아니면요. 그렇죠. NUM A가 0보다 작거나 혹은 A가 넘버보다 크다면 넘버보다 같거나 크다면 그렇더라면 잘못 입력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계속 몇 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입력을 받아보고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몇 번 방에 투숙하시겠습니까? 해서 투숙을 했다 라고 하면 name의 몇 번째에다가 A번째에다가 무엇을 넣어주셔야 되냐면 이름 누굽니까? system.out.print 투숙객 이름은 하고 물어왔고 in.readline 자, 요렇게 투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몇 번 방에서 퇴실하겠습니까? 요걸 물어야 되겠죠. 2번 눌렀다 그러면 몇 번 방에서 퇴실하시겠습니까? 퇴실 했을 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번호를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다가 또 하나 더 뭐가 또 있냐면 혹은 넘버가 이걸 벗어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혹은 해당 방번호의 데이터가 0번째라면 예를 들어서 name의 A번째가 널과 같다라면 아무도 없는데 퇴실을 할 수는 없죠. 그렇더라면 다시 몇 번 방에서 퇴실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야 되겠죠.
투수 깨기름은 물을 필요 없습니다. 퇴실했을 때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냐면 전체가 널이라고 넣어주시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다 하셨다라면 이제 세 번째로는 전체 보기 하셔갖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name.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각 방을 다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각 방 두 개씩 끊어서 보여줄까요? 두 개씩 끊어서 보여주겠습니다. system.out.print 하셔갖고 i 번방 i 플러스 1 플러스 번방 투수객 name의 i 번째 이렇게 찍어주고요. if 만약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3개로 할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랑 같다면 system.out.println 하실 거고요. else라면 system.out.print 탭거리. 자, 요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호텔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뭐 특별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관리 좀 해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역시 매개 변수 인원수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exam 언더바 13번째 인원수는 방수는 이게 인원수가 아니죠 참. 그죠? 여기 usage 인원수 해 있는데 인원수가 아니고 방의 개수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방의 개수를 10개 방 할까요? 10개의 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 지금 전체를 보시면 다 널이죠. 다 널이고 이거 출력하고 나서 한 줄 기행시킨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다시 이것도 물어보고 나서 다 개행을 시켜야 되네. 이 개행시키는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다시 한번 10개의 공간 전체 보기 하면 다 널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방에 투수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5번 방에 투수가 있습니다. 누구 AA라는 사람이 투수겠습니다. 다음에 또 투수해 볼게요. 이번에는 7번 방에 투수가 있습니다. BBB라는 사람요. 전체 보기 해볼까요? 그러면 5번 방하고 7번 방에 투석을 시키면 방 번호상으로는 6번, 8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방 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겠네요. 매칭시키기 위해서 4번 하면 종료할 거고요. 다시 한번 투수 5번 방에 AAA 7번 방에 BBB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수수 7번 방에 BBB 전체 보기 해보시면 7번 방하고 5번 방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투숙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퇴실 한번 시켜볼까요? 2번 퇴실 7번 방 사람 퇴실시킵니다. 7번 하시고 나서 전체 보기 해보시면 7번 방이 다시 널로 잡혀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 그 호텔 투숙 프로그램의 그 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실제 호텔 투숙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배열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단일 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쫙 다뤄봤는데요. 여기에 예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교재나 이러한 곳에 그리고 다른 책들도 예제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책 좀 빌리셔갖고 예제를 많이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잘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괜찮은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배열입니다. 배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단일 차원이고 다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